그때 이런 경험을 했다? 그러면은 결혼까지 갈 수도 있어요. 주변에 정말로 있어요. 그러면 이제 조금 힘든 길을 가게 되겠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파마 아줌씨입니다. 지난 영상을 못 보신 분들을 위해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심경에 변화 없고요, 가정에 변화 없고요, 시어머니랑 사이 좋고요, 남편이랑 화목하고요, 암시롱도 안 해요, 아무 일도 없습니다. 그냥 순수하게 퓨어로 볶은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머리 때문에 사연에 집중하기 조금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눈가락을 덮고 귀만 열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연 읽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26살 거의 처음 만난 첫 남친이, 진짜 처음은 아니고 공식적으로 거의 첫사랑을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너무 좋아했고 나쁜 남자 스타일이라 연락도 잘 안 되고 순전히 제 노력으로 1년을 겨우 만나고 결국 제가 차였습니다. 그때 느낀 게 많았습니다. 이래서 여자는 사랑받는 연애를 해야 되는구나. 그때 정말 자존감도 많이 떨어지고요, 스스로 작아짐을 많이 느꼈거든요. 그리고 나서 지금 남자친구를 만났습니다. 30살이고 오빠였어요. 너무 다정하고 착했습니다. 근데 제 고질적인 문제인 건지 점점 정말 안 끌리고 질립니다. 벌써 만난 지, 참은 지 6개월 차입니다. 처음 한 달은 좋았어요. 제 남친은 강아지 같아요. 하루 종일 졸졸졸 쫓아다니면서 애정 표현도 잘하고 애교도 부리고 다정합니다. 근데 자기 생활이 없어요. 자기 스케줄이나 하고 있는 일을 30분에 한 번씩 뭐하고 있다 보고하고, 우리는 사회생활을 하는 성인인데 살짝 힘들더라고요. 거울 치료도 되면서 전 남친이 나한테 이렇게 느꼈을까? 이래서 질렸나? 사실 저도 늘 전 남친에게 연락을 갈구하는 스타일이었거든요. 근데 저는 30분에 한 번은 아니었어요. 저 지금 제 남자친구의 회사 과장님의 발가락에 몇 번째 무좀이 있는지까지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안 궁금한 것까지 알아야 돼요. 제 기준에서 대화가 1절, 2절, 3절, 4절까지 가고요. 자기 친구들이랑 여행도 안 가고 뭘 놀러 간다고 하더라도 다녀와서 뭘 했는데 걔가 말을 어떻게 했고, 그래서 자기가 빈정이 상했고 돈을 다 같이 엠빵을 했는데 누가 얼마를 덜 냈고 얼마를 빼돌렸고 내 여자친구가 어땠고, 계속 일러바치는 수준입니다. 대화가 오고 가는 게 아니라 자기가 느낀 상황을 나열하고 플러스 남 험담, 부정적인 얘기를 할 때가 많아 하지 말아라 라고 했더니 그건 줄어들었어요. 근데 줄어든 게 아니라 모았다가 원기옥처럼 한 방에 방출하기도 합니다. 미치죠. 또 제가 그토록 바라던 집돌이인데 나가서 자기 스케줄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회사 일을 할 때에도 자기 보고서 뭐 쓰는데 어쩌고 저쩌고, 지금 2페이지 쓰는데 자기는 뭐해? 바빠? 일이 많아? 바쁘다고 씹으면 점심에 전화가 옵니다. 20분을 통화해야 돼요. 밥 먹고 쉴 틈 없이 뜨거운 폰을 귀에 대고 있으면 짜증이 밀려오더라고요. 인스타도 제가 하트 누른 건 귀신같이 알고요. 댓글에 저를 소환해서 우리 자기 이런 거 좋아해? 아니 사생이냐고요. 제가 화가 나 있어도 물러설 기미가 없습니다. 자기야 왜? 기분이 안 좋아? 내가 지금 갈까? 생리해? 단 거 사갈까? 지금 출발할게. 아니 저는 그냥 조용히 싸물어 달라고 하고 싶은데 상처를 받을까봐 그 말을 못 하겠어요. 과거에 제가 생각이 나기도 해서 말이죠. 그리고는 집 앞에 찾아오는데 정말 대환장입니다. 와서는 제가 한 행동 때문에 불안함을 느끼는 건지 좋아한다, 예쁘다 이런 식으로 막 감정 표현을 쏟아내는데 솔직히 너무 질립니다. 저 분명히 전 남친에게 뒤여서 강아지 같은 남자친구를 원했는데 왜 이렇게 싫고 질리는 거죠? 저는 나쁜 남자에게 개고생할 팔자인 걸까요? 지팔 직곤이 이런 걸까요? 분명 다정도 하고 전 남친과는 다르게 안정감은 드는데 이게 언니가 말하는 지인지조인 걸까요?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자기야 근데 지금 여태까지 계속 자기가 말한 그 남자친구가 뭐 강아지 같다라고 했는데 지금 남자친구는 강아지 같은 남자가 아니에요. 일단 첫 번째는 강아지는 말을 못해. 근데 지금 자기 남자친구는 너무 말을 해. 저도 반려견을 키우는 입장에서 강아지 너무 좋아해요. 이뻐하고 우리 포도 예쁘지. 포도 간식 먹을까? 포도 이리 와 이리 와. 쟤도 자기 스케줄이 있어. 부른다고 바로 오지 않아요. 자기 스케줄에 따라서 움직이는 애기 때문에 자아가 확실하게 있다고요. 자기 남자친구랑은 조금 달라. 그리고 우리 강아지가 만약에 말을 한다? 그거는 조금 곤란해요. 인터넷에서 그런 글이 있더라고요. 아니 우리 집 강아지가 말을 좀 할 줄 알았으면 좋겠어요. 아플 때 아프다고, 배고플 때 배고프다고 말을 하는 강아지였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냥 포도가 손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아주머니 저 좀 몸이 아픈 것 같아요. 그럴 때 말없이 그냥 포도가 손만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포도
제가 빨래 개고 있고 이렇게 카메라가 앞에 있으면 알아요. 아, 우리 아주머니께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구나. 자기 생활이 있는 분이구나 하고서는 저를 배려한다고요. 절대 예의가 없거나 싸가지가 없어서 부르면 안 오는 게 아니에요. 벌써 갈 준비하고 있잖아요. 쟤도 저렇게 자기 스케줄이 있어. 그리고 강아지랑 자기 남자친구랑 다른 점 두 번째가 뭐냐? 강아지는 정서적인 교감을 해요. 만약에 내가 슬퍼가지고 울고 있잖아요. 가짜 울음을 알아요. 내가 이거 너무 많이 써먹었어. 진짜로 만약에 어떤 일이 있어서 이렇게 즙을 짜고 있다. 그러면 와서 손을 핥아줘. 그리고 만약에 제가 약간 화가 난 것 같다. 억양이 올라가 있고 분노가 약간 차 있는 것 같다. 눈치가 백단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우리 아줌마가 기분이 안 좋네. 저기 자기 방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분위기가 아니다 싶으면 자기가 슬금슬금 피한다고요. 근데 우리 자기 남자친구는 어때요? 안 피하잖아. 뭔가 이렇게 정서적 교감이 오고 가고 이게 아니라 오로지 자기 일만, 자기 감정 배출만 와랄랄라 하는 스타일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우리 남자친구분의 어떤 외모라든지 그런 거에 표현이 없어서 사연에 잘은 모르겠지만 강아지 같은 경우는 필요 이상으로 털이 많습니다. 눈도 땡그랗고요. 필요 이상으로 귀엽잖아요. 그렇게 태어났어. 왜 그럴까요? 강아지는 스스로 냉장고에서 반찬을 꺼내서 밥을 차려 먹을 수도 없고요. 스스로 자기 항문낭도 못 짜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강아지 키우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강아지 항문낭이라고 해가지고 씻기면서 똥꼬도 짜줘야 돼. 이거 몰랐죠? 남의 똥꼬를 짠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강아지가 너무 귀엽게 태어난 거야. 스스로 치카치카도 못 해가지고 인간이 다 시켜줘야 된다고. 이게 다 하나님께서 생각이 있어서 강아지를 그렇게 만드신 거겠죠. 물론 저는 교회는 다니지 않습니다. 할떡한 크리스찬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말하는 강아지 같다라는 남자와는 조금 거리가 있지 않을까. 강아지를 너무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강아지를 조금 대변을 보호를 해봤고요. 지금 사연에 우리 남자친구분의 특징을 적어준 거를 봤을 때 모르겠어요. 결혼하고 나면은 지금 적어줬던 단점들이 장점으로 바뀔 수도 있기는 하지만 지금 상태로 봤을 때는 연애할 때에는 살짝 질리긴 해요. 매력이 없다라고 충분히 느낄 수 있어. 다른 거는 뭐 어떻게 보면 어떻게 해서든지 아구를 맞춰서 다정하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은 집 앞에 갑자기 찾아온다든지 연락을 30분에 한 번씩 해야 한다든지 그거는 저도 되게 많이 곤란합니다. 모르겠어요. 뭐 외모가 차은우예요. 그러면은 30분의 연락이 아니라 뭐 3초에 한 번, 0.3초에 한 번, 나노단으로 연락이 와도 그거는 이제 정말 다른 케이스니까 광대가 올라가 지혜야 안 돼. 지금 머리에서 광대까지 올라가면 너 진짜 큰일이야. 어쨌든 간에 지금 만나고 있는 남자친구가 우리 자기야를 훨씬 더 많이 좋아하는 거는 알겠어요. 특히 이제 집 앞에 찾아와서 우리 자기야가 살짝 조금 떽떽거리고 뭔가 조금 그런 뉘앙스를 보였을 때 막 더 오바해서 감정 표현을 하면서 자기야 너무 예뻐. 자기 뭐 화났어? 삐졌어? 애정 표현을 계속 뱉어낸다는 게 이게 어떤 마음인지는 알거든요. 어떤 상태인지도 알겠고 근데 그런 행동이 연애할 때 되게 마이너스예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남자친구분이 나쁜 사람은 아니야. 지금 자기가 남자친구 있잖아. 약간 그 집착형 애착인 분 만나면 찰떡이에요. 세상에 나쁜 여자 뭐 나쁜 남자는 없어요. 약간 이제 결이 안 맞고 비벼지지가 않고 어울리지가 않을 뿐이지 결핍이랑 만나면 이거는 찰떡 홍떡이야. 단지 지금 두 분은 약간은 안타까운 상태인 거다. 그리고 우리 자기야는 받는 사랑보다는 확실히 주는 사랑을 더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닐까. 그게 더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여성팀이고 남성팀이고 간에 요즘 친구들 말만 따라 뭐 썸이라든지 연애를 하고 있을 때에는 상대방한테 조금 궁금한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연애뿐만이 아니라 인간관계에서도 자기 감정을 살짝 조금 조절을 할 줄 알고 너무 와랄라 뿜어내는 것보다는 적당히 좀 숨길 줄 알아야 그 관계가 되게 오래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아무도 안 물어보셨지만 결혼하고 이 나이 되면 아무도 안 물어보긴 해요. 근데 제 기준에서 굉장히 매력 있는 남자란, 매력 있는 이성이란 뭔가 그 행동에서 느껴지는 여유라는 게 있어요. 거기다가 살짝 공감을 곁들여야지. 그 뭔가 모르게 행동과 감정에 여유가 있는 남자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바바리 최근에 그 나는 솔로 봐요. 돌싱 특집을 보는데 둘이 데이트 나가가지고 앞에 여자분이 계속 병든 닭이야. 술도 약간 한잔 했겠다. 얼굴 빨개져서 피곤해서 계속 졸고 있는데 남자분이 맞은편에 앉아가지고 계속 자기 얘기만 하는 거예요. 스스로 계속 자기 매력을 막 나열을 해요. 나 만나잖아. 자기 그러면 죽어 끝장나. 나 무슨 출신이야. 내가 외모에 좀 난 자신이 있어. 이런 행동이 어떻게 보면 모르겠어요. 조금 여유가 없어 보인다고 해야 되나? 근데 물론 프로그램 특성상 그게 막 굉장히 짧은 시간 내에 이성들을 가둬놓고 경쟁도 시키잖아요. 내가 빨리 이분을 꼬시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이 사람을 채갈 것 같아. 그러니까 막 조급증이 생겨가지고 이거를 행동으로 보여주고 여유 있게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막 나는 어떻고 난 내 매력은 뭐고 나는 잘생겼고 이거를
스스로 이렇게 입으로 쥐어 짜내는데 그게 조금 안타까운 행동이 아닐까. 그것보다는 살짝 여유로운 모습, 호감 표현을 하더라도 정중하게 딱 한 번만 정확하게 얘기를 한다든지 뭔가 아쉬움이 없는 언변에다가 다정함을 살짝 곁들인. 오빠는 첫사랑 기억이나? 난 기억이 나. 이름이? 응. 난 기억 안 나. 너무 옛날이라. 난 기억이 나는데? 대박. 누군데? 권재. 개 재미없어. 그게 저에게는 굉장히 이성이 뿜어내는 매력이 아닐까. 아무도 안 물어봤지만 어제 나는 솔로 그 짤을 보면서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거기다가 이제 우리 자기 남자친구 같은 경우는 친구분 험담까지 하니까 진짜 하지 말라는 거 다 하고 있는 거죠. 저는 우리 자기야가 뭐 나쁜 남자를 좋아한다, 뭐 지팔지꼰이다, 지인지조다, 거기까지는 아니에요. 지금 전 남친의 경험 때문에, 여기서 쌓인 경험치 때문에 지금 남친이 뭔가 좋게 느껴진 특수 케이스. 만약에 전 남친에 대한 경험치가 없었다면 지금 남자친구 애초에 끌리지 않았겠지요. 그래서 저는 늘 말하지만 삿대질 죄송해요. 사랑은 타이밍이다. 연애는 타이밍이다. 이게 이제 전형적으로 타이밍이 딱 맞아가지고 얻어걸린 케이스가 아닐까. 만약에 우리 자기야가 전 연애 때 조금 이제 내가 을의 위치에 있었던 그런 연애였잖아요. 그 경험이 없었더라면 지금 남자친구가 애초에 호감으로 다가오지도 않았을걸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인연이고 타이밍인데, 만약에 이때 내가 흔히 나라에서 말하는,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뭐 결혼 정년기이다, 그때 이런 경험을 했다, 그러면은 결혼까지 갈 수도 있어요. 주변에 정말로 있어요. 그러면 이제 조금 힘든 길을 가게 되겠죠. 근데 얼마나 다행이에요. 우리 애기 몇 살이에요? 아까 26이랬나? 7이랬나? 사실 그래서 제가 이 사연을 선택을 했어요. 솔직히 자기야는 지금 굉장히 심란하고 심각하겠지만은 이거는 그렇게 큰일이 아니에요. 지금 제 이메일에 쌓여있는 수많은 심각한 사연들, 가정 불화, 뭐 연애 불화 너무 많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연을 선택한 이유가 뭐냐? 타이밍이 정말로 중요하다. 이게 의외로 어떤 순간에 내가 어떤 경험을 하고 있는, 어떤 감정을 갖고 있는 이 상태에서 누가 나한테 오느냐에 따라서 결혼이라든지 연애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비교 대상이 내 꼭 전 연애라든지 전 남친 이게 되면 안 돼요. 뭔가 나만의 기준이 있어야 돼. 물론 쉽지 않아. 사람은 사회적인 동물이고 경험을 통해서 성장을 하기 때문에 자꾸 전이랑 비교하게 되고 그거는 알아요. 근데 내 기준이 있어야 된다. 안 그러면은 이게 타이밍에 휩쓸려가지고 살짝 힘든 선택을 해서 그 길을 가게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정말 미안하지만 지금 우리 자기야 사연 되게 심각하진 않습니다. 왜냐면은 연애라는 게 헤어질 수 있으니까 연애예요. 언니 무슨 소리예요? 결혼도 헤어질 수 있잖아요. 물론 결혼도 헤어질 수 있어. 근데 연애는 둘이서 오케이 하면은 그냥 헤어지잖아. 결혼은 중간에 법원이 있겨. 그게 여간 내기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 자기야는 지금 그 상태는 아닌 거잖아요. 그리고 굳이 사연에서 뭐 언니 이런 사람이 있는데 결혼 얘기가 나와서 결혼해도 될까요? 이 사연도 아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미루어 짐작하건대 우리 자기야 스스로 생각을 많이 하고 판단을 해서 내 기준점만 잘 찾으면 올바른 선택을 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레기 여기까지 하고요. 좋은 선택. 쭌쭌쭌쭌쭌쭌 가는 길에 구독 눌러줘. 쭌쭌쭌쭌 가는 길에 구독 눌러줘.